단 9일이었습니다. 중국이 호기롭게 1억 달러를 쏟아부어 만든 난공불락의 요새가 드라마나 만드는 나라라고 비웃던 한국산 폭탄 한 발에 비명도 못 지르고 가루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 말이죠. 72km 밖에서 날아온 이 신의 심판 앞에 천하의 중국제 방공 시스템은 눈뜬 장님처럼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그날 캄보디아 밀림 깊숙한 비밀 기지에서는 무슨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습하고 무거운 공기가 캄보디아의 울창한 밀림을 짓누르던 2025년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태국 국경에서 무려 72km나 떨어진 후방, 이름조차 지도에 기록되지 않은 비밀기지. 다크 드래곤은 평온하기만 했죠. 이곳의 책임자인 찬나 소령은 빳빳하게 다려진 군복깃을 세우며 지휘소 한복판에서 위용을 자랑하는 거대한 레이더 스크린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 기지는 중국이 무려 1억 달러라는 거액을 투자해 건설해준 캄보디아 방공의 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찬나 소령은 베이징 군사학교에서 수석을 다투던 엘리트 장교였어요. 그는 중국의 거대한 군사력과 최첨단 기술력을 신처럼 믿었죠. 그에게 한국이란 나라는 그저 예쁘장한 배우들이 나와 눈물 짓는 드라마나 만들고 화려한 옷을 입은 아이돌들이 춤이나 추는 부드러운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무기는 덩치 큰 놈이 만드는 게 진짜란 말이지. 한국 같은 나라가 만든 장난감 같은 무기가 우리 중국제 방공망을 뚫는다는 건 개미가 코끼리를 쓰러뜨리겠다는 소리랑 같은 거야. 그의 목소리엔 오만함이 가득 배어 있었죠. 기지 안에는 중국에서 파견된 군사 고문단이 거드름을 피우며 독한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설치한 드래곤 아이 레이더 시스템이 반경 200km 안에 모든 파리까지 잡아낼 수 있다고 장담했거든요. 태국군이 보유한 미국산 미사일의 사거리가 고작 28km라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찬나 소령에게 72km나 떨어진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람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고향의 아내가 보내준 편지를 읽으며 전쟁이 끝나면 돌아가 가족들과 따뜻한 쌀밥을 먹을 행복한 상상에 잠겨 있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지휘소 바닥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멀리서 치는 천둥 소리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 진동은 곧이어 땅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괴수가 포효하는 듯한 소름 끼치는 굉음으로 변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진인가? 찬나 소령이 소리쳤지만 대답 대신 돌아온 건 귀를 찢는 듯한 폭발음 뿐이었어요. 기지 서쪽에 위치한 제1탄약고가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수천 발의 포탄이 연쇄적으로 터져나가며 만들어낸 불기둥은 낮게 깔린 먹구름까지 닿을 듯 솟구쳤죠. 찬나 소령은 비틀거리며 창밖을 보았는데 방금 전까지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기지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니는 병사들, 시커먼 연기에 뒤덮인 중국제 장갑차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레이더병에게 소리질렀습니다. 적기다. 태국 놈들의 전투기가 어디까지 들어온 거야? 당장 요격해. 하지만 레이더병의 대답은 찬나 소령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소령님,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하늘에는 새 한 마리 보이지 않아요. 찬나 소령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눈앞에서 건물이 무너지고 불길이 치솟는데 하늘을 지킨다던 중국제 레이더는 깨끗한 화면만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마치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손이 닿지 않는 거리에서 자신들의 심장을 정확히 도려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문득 아버지가 생전에 해주셨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노병이었는데 늘 적이 보이지 않을 때가 가장 위험한 법이다라고 경고하셨거든요. 지금 찬나 소령이 마주한 현실이 바로 그랬습니다. 적의 실체는커녕 공격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공포가 기지를 덮쳤죠. 72km라는 거리는 이제 안전한 방어벽이 아니라 도망갈 곳 없는 감옥의 창살이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찬나 소령은 본능적으로 시계를 보았어요.
첫 폭발이 일어난 지 단 몇 분 만에 기지의 핵심 시설 절반이 기능을 상실했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아니 중국 기술의 한계를 비웃는 압도적인 무력이었죠. 그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태국군이 최근 한국에서 들여왔다는 신형 폭탄에 대한 소문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드라마나 만드는 나라의 무기가 어떻게 72km를 날아와 우리 요새를 때린단 말이야. 하지만 불타는 기지를 바라보며 그는 처음으로 뼛속까지 시리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자신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1억 달러의 요새가, 그리고 거대 강대국의 기술력이 실은 모래성보다 약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머릿속을 스치기 시작했거든요. 연기 속에서 병사들이 울부짖으며 죽어갈 때, 그가 그토록 찬양하던 중국제 미사일들은 발사대 위에서 고철 덩어리처럼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일간의 짧고도 처참한 전쟁, 그 서막을 알리는 비극의 시작이었던 거죠. 찬나 소령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손바닥에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곧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예감이 그의 전신을 휘감았죠. 저 멀리 지평선 너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국산 신의 지팡이가 다시 한번 불을 뿜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휘소 내부는 그야말로 지옥의 한복판을 옮겨놓은 듯한 처참한 풍경이었지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서 향긋한 차를 마시며 거드름을 피우던 중국군 고문단장. 리 장령의 안색은 이제 잿빛을 넘어 푸르스름하게 질려버렸거든요. 화려한 금색 견장이 달린 그의 군복은 천장에서 떨어진 시멘트 가루와 먼지로 뒤범벅이 되었고, 그가 그토록 침이 마르게 자랑하던 최첨단 모니터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붉은색 경고등만 미친 듯이 깜빡거리며 지휘소를 기괴한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찬나 소령은 이 모든 광경이 차라리 지독한 악몽이기를 바랐습니다. 아니, 꿈이어야만 했지요. 캄보디아의 수많은 민초가 피땀 흘려 모은 세금으로 사들인 그 거대한 용의 눈이 지금 아무런 소리도 없이 멀어버린 것이니까요. 리 장령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드래곤 아이 시스템은 전 세계 그 어떤 비행체도 단 한 마리의 파리조차 놓치지 않는다고 장담하지 않았습니까? 찬나 소령이 절규하듯 소리쳤지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공포로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거든요. 지휘소 바닥은 여전히 저 멀리서 울려 퍼지는 폭발의 진동으로 기분 나쁘게 요동치고 있었고, 벽면을 타고 흐르는 전선들은 연신 스파크를 튀기며 기지 전체가 마비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 장령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쓰며 허공에 헛손질을 할 뿐이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우리 장비에 결함이 있을 리가 없단 말이지. 분명 태국 놈들이 미국에서 받은 강력한 전파 방해 장치를 쓴 게 분명해. 아니면 자네들 병사들이 냉각 장치 관리를 소홀히 해서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린 건지도 모르지. 리 장령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겁하기 짝이 없는 책임 회피였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찬나 소령의 가슴 속에서는 타오르는 불길보다 더 뜨거운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5개월 동안 중국 기술진을 상전처럼 모시며 이 고철 덩어리들을 지키기 위해 밤잠을 설쳤던 부하들의 얼굴이 떠올라 눈물이 핑 돌 지경이었거든요. 찬나 소령은 리 장령을 밀쳐내고 직접 조종 콘솔 앞에 앉았습니다. 비좁은 화면 속엔 아무런 비행 궤적도 잡히지 않았지요. 태국 전투기가 영공을 넘었다는 신호도, 미사일이 날아온다는 경보음도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기지 밖에서는 연신 건물이 무너지는 굉음과 병사들의 비명이 메아리치고 있었으니 이게 사람이 제정신으로 버틸 상황이었겠어요? 찬나 소령은 떨리는 손으로 시스템 로그를 훑어보았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지요. 중국 기술진이 신의 방패라고 추켜 세웠던 방공 체계는 적의 공격을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72km 밖에서 날아오는 폭탄을 감지조차 못하는 방공망이라니. 이건 무기가 아니라 그냥 번쩍거리는 조명만 달린 비싼 장식품에 불과했던 셈이죠. 그때였습니다. 다시 한번 지면을 뒤흔드는 거대한 진동이 전해졌고
이번에는 기지 북쪽의 유류 저장고가 정통으로 직격당했습니다. 커먼 화염은 순식간에 하늘을 집어삼켰고 타들어가는 기름, 냄새와 고무 타는 냄새가 환풍구를 타고 지휘소 안으로 밀려들어와 장교들의 목을 조여왔지요. 찬나 소령은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속았구나. 중국이 준 무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실전에서는 종이 호랑이만도 못한 쓰레기였어.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리 장령을 쏘아보았습니다. 리 장령은 이제 아예 고개를 돌린 채 자신의 부하들에게 은밀하게 퇴로를 확인하라는 수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그 비열한 모습에 찬나 소령은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소령님, 지상 관측반에서 긴급 무전입니다. 레이더병의 다급한 외침에 찬나 소령이 귀를 기울였지요. 하늘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투기의 엔진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불덩이가 쏟아져 내린다고 해요. 이 비현실적인 보고에 찬나 소령은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전투기가 없는데 폭탄이 떨어진다니. 그게 도대체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는 문득 정보 장교가 몇 달 전 가져왔던 먼지 쌓인 보고서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당시엔 드라마나 만드는 나라가 무슨 무기를 이라며 코웃음을 치며 던져버렸던 그 문서 말이죠. 거기엔 태국군이 새로 도입했다는 한국산 신형 유도 폭탄에 대한 경고가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바로 한국형 GPS 유도 폭탄, KG집이라는 무시무시한 물건이었지요. 찬나 소령은 그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전신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폭탄은 구형 전투기에서도 투하할 수 있고 무려 100km 가까운 거리를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날아와 목표물을 타격한다고 했거든요. 게다가 더 무서운 건 산맥 뒤에 교묘하게 숨겨놓은 목표물까지 빙글 돌아 들어와 우에 타격하는 능력이 있다는 점이었지요. 설마 정말 그 드라마 나라의 무기란 말인가? 찬나 소령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연예인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화려한 모습 뒤에 이렇게나 차갑고 정교한 사신을 숨겨두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중국산 레이더가 조용한 이유는 명확했지요. 태국 전투기가 아주 먼 거리에서 이 폭탄을 던지고 이미 자국 연공으로 돌아갔거나 폭탄 자체가 너무나 작고 정교한 비행 특성을 가져서 중국의 낡은 탐지 알고리즘으로는 감지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리 장령, 똑똑히 보라고. 당신들이 비웃던 한국의 기술이 지금 우리 기지를 가루로 만들고 있단 말이야. 찬나 소령의 일갈에 리 장령은 얼굴을 붉히며 고함을 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한국은 우리 중국 기술을 모방하는 나라 아니었나?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지요. 불타고 있는 건 리 장령의 오만함이었고 그 오만을 무참히 짓밟은 건 한국이라는 나라에 보이지 않는 정숙한 실력이었으니까요. 찬나 소령은 지휘소 창밖으로 보이는 처참한 풍경을 보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병사들과 함께 바위를 깎고 콘크리트를 부어 만든 철옹성 요새가 한국산 폭탄의 정밀한 칼날 앞에선 마치 부드러운 두부처럼 힘없이 으깨지고 있었거든요. 그는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진짜 강한 나라는 요란하게 광고하며 자신을 드러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실력을 쌓아 단 한 번의 기회에 상대를 완전히 압도하는 나라라는 사실을요. 기지 내부의 통신망은 이제 완전히 끊겨버렸고 복도에는 부상자들의 처절한 신음소리만 가득 울려 퍼졌지요. 찬나 소령은 가슴 주머니 속에 든 가족 사진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한국. 도대체 당신들은 어떤 나라이기에 이런 괴물 같은 무기를 만든 겁니까? 그의 혼잣말은 매캐한 연기 속으로 흩어졌고 지평선 너머에서는 다시 한번 한국산 무기의 무서운 예고탄이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상대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자신들의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무지의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처절했습니다. 1억 달러의 꿈은 그렇게 한 줌의 재가 되어 캄보디아의 붉은 흙 위로 흩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찬나 소령은 멀어지는 정신을 다잡으며 이제 곧 다가올 더 큰 폭풍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지휘소 내부의 공기는 이제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지경에 이르렀지요.
천장에서 떨어진 시멘트 가루가 공중에 흩날리며 매캐한 화약 연기와 뒤섞여 장교들의 목을 조여왔거든요. 하지만 찬나 소령의 가슴을 더 뜨겁게 태우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뻔뻔한 낯짝으로 가방을 챙기고 있는 중국군 고문단장 리 장령의 비겁한 모습이었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뒤에 있으니 아무 걱정 마라며 호언장담하던 그 위풍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의 눈동자에는 오로지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는 비열한 욕망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리 장령님,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 병사들이 밖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짐을 싸서 떠나겠다는 건가요? 찬나 소령이 쉰 목소리로 절규했지요. 그의 목소리엔 배신감과 분노가 서리어 있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리 장령은 서류 가방을 챙기며 곁눈질로 찬나 소령을 훑어보더니 오히려 캄보디아군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겠어요? 소령, 냉정해지게나. 이건 우리 장비의 결함이 아니라 자네들의 운용 미숙이야. 우리가 준 지침대로 냉각 시스템과 전압을 관리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란 말이지. 그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는 순간 찬나 소령은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중국 기술진을 상전처럼 모시며 그들이 시키는 대로 기지를 닫고 조였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매일 밤낮으로 장비를 점검하고 혹여나 먼지라도 앉을까? 노심초사했던 우리 병사들의 노력이 운용 미숙이라는 말 한마디로 처참하게 짓밟히는 순간이었죠. 운용 미숙이라고요? 당신들이 직접 설치하고 검수까지 마친 이 최첨단 방공 체계가 한국산 폭탄 단 한 발의 바보가 됐는데 그게 우리 탓이란 말입니까? 찬나 소령의 외침은 무너져 내리는 천장의 진동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리 장령은 이제 아예 대놓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휘소 문 밖에 대기 중이던 검은색 차량을 가리키며 뻔뻔하게 말을 이어갔죠. 본국에서 긴급 호출이 내려왔네. 우린 지금 전략적 철수를 하는 거야. 나머지 복구 작업은 자네들이 알아서 하게나. 원격 지원은 나중에 상황을 보고 결정할 테니까. 그 비겁한 뒷모습을 보며 찬나 소령은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72km 밖에서 날아온 정밀한 한국 무기 앞에 중국산 고철 덩어리들이 힘없이 무너지자 저들은 가장 먼저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기로 한 것이죠. 사실 찬나 소령은 이번 분쟁이 시작될 때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참 우습게 여겼습니다. 병사들이 막사에서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며 울고 웃는 걸 볼 때면 저런 유약한 나라의 문화를 왜 좋아하느냐며 핀잔을 주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니 진짜 나약한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겉모습만 화려하게 치장하고 실전에서는 아무런 힘도 못 쓰는 이 중국제 장비들과 위기의 순간에 동맹을 벌이고 달아나는 저 비겁한 배신자들이야말로 진짜 나약한 존재들이었던 겁니다. 그때 지휘소 입구에 서 있던 어린 병사 쏙이 찬나 소령의 곁으로 비틀거리며 다가왔지요. 쏙 병장은 다리에 파편을 맞아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찬나 소령을 향한 믿음으로 빛나고 있었거든요. 소령님, 중국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버리고 가는 건가요? 우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어린 병사의 떨리는 물음에 찬나 소령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병사의 떨리는 어깨를 꽉 쥐어줄 뿐이었죠. 그는 이 어린 생명들을 이 차가운 전쟁터에 몰아넣은 자신의 맹목적인 믿음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던 겁니다. 장령님, 똑똑히 보세요. 지금 저 하늘 위에서 우리를 사냥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찬나 소령이 다시 한번 리 장령을 불러세웠죠. 리 장령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게 뭔데? 드라마나 만드는 나라의 장난감 폭탄 말인가? 찬나 소령은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요. 저건 장난감이 아닙니다. 저건 당신들이 수십 년간 쌓아 올렸다는 오만을 단번에 꿰뚫는 한국의 진심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 보이지 않는 기술로 우리를 정확히 심판하고 있는 저 무서운 실체란 말입니다. 하지만 리 장령은 비웃음을 흘리며 차에 올라탔지요. 실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서 이 현장을 벗어나는 거지. 자네들도 운이 좋으면 살아남겠지. 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기지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찬나 소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1억 달러라는 거액과 조국의 자부심을 맞바꾼 대가가 이토록 처참한 배신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지휘소 안에는 이제 전원이 꺼진 중국산 모니터들의 기분 나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겉으로 번지르르한 말만 늘어놓는 동맹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실력을 쌓아 실전에서 증명해 보이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요. 지휘소 창밖으로는 다시 한번 거대한 섬광이 번쩍였고 고지어 지축을 흔드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산 레이더는 침묵했고 방공 미사일은 발사대 위에서 잠든 채 깨어날 줄 몰랐습니다. 72km라는 거리는 이제 한국 무기에게 아무런 장애물도 되지 않았고 오히려 캄보디아군에게는 죽음의 카운트다운을 알리는 숫자가 되어버린 셈이었지요. 찬나 소령은 바닥에 뒹구는 중국제 기술 교범을 발로 지시겨버렸죠. 가짜였어. 전부 다 가짜였어. 그의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참회였고 이제야 비로소 보게 된 한국이라는 나라의 거대한 힘에 대한 경외감이었으니까요. 찬나 소령은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지도를 펼쳤지요. 지휘소는 무너져가고 동맹은 도망쳤으며 보급로는 끊겼지만 그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거든요. 아직 기지 곳곳에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부하 병사들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는 주머니에서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던 속 병장이 건네주었던 사탕 봉지 하나를 꺼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낯선 한글이 적혀 있었죠. 이 작은 사탕 하나에도 정성을 담는 사람들이 만드는 무기라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게 당연했던 건지도 모르겠구나. 연기와 불길이 기지를 집어삼키는 가운데 찬나 소령은 지휘소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중국의 거짓된 약속이 아니라 한국 무기라는 잔혹한 진실과 마주하는 일뿐이었죠.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비록 적이었지만 정당한 실력으로 자신들을 압도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진심 어린 존경심마저 들기 시작했거든요.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거인이 세상에 던지는 무거운 경고이자 진실의 외침이었음을 그는 타들어가는 심장으로 느끼며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중국 고문단이 야반도주하듯 떠나버린 다크 드래곤 기지의 지휘소는 이제 무덤 같은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깨진 모니터 사이로 치직거리는 전기 스파크 소리만이 기분 나쁘게 울려 퍼졌고 찬나 소령은 텅 빈 리 장령의 의자를 멍하니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지요. 1억 달러라는 거창한 이름표를 달고 들어왔던 중국산 무기들은 이제 전원조차 들어오지 않는 고철 덩어리가 되었고 동맹이라고 믿었던 이들은 가장 먼저 도망쳤으니 이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처연했겠어요?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지휘소의 낡은 무전기에서 다시 한번 비명 섞인 보고가 터져 나왔거든요. 소령님, 쫄마 고개 보급로가 차단됐습니다. 보급 트럭들이 전부 불타고 있어요. 찬나 소령은 그 소리에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지요. 쫄마 고개라면 기지 후방의 험준한 절벽 아래에 위치한 곳으로 하늘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천연의 요새 같은 보급로였거든요. 태국의 어떤 전투기가 와도 그 깊은 골짜기 속에 숨겨진 트럭들을 맞히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에 찬나 소령의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쫄마 고개는 거대한 바위 절벽이 가로막고 있어서 폭탄이 닿을 수 없는 곳이잖아. 태국 놈들이 영공 안으로 깊숙이 침투했다는 건가? 찬나 소령이 소리쳤지만 무전기 너머의 병사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소령님. 적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날아온 불덩이가 갑자기 공중에서 방향을 꺾더니 절벽을 돌아 들어와 트럭들을 정확히 때렸단 말입니다. 방향을 꺾어 들어오는 폭탄이라니. 찬나 소령은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요. 세상에 어떤 폭탄이 하늘에서 수직으로 떨어지지 않고 스스로 방향을 바꿔 산맥을 빙글 돌아 들어온단 말인가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흩어진 정보 자료들을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산 KGGB의 비밀 기능이 적힌 페이지를 찾아냈습니다. 거기엔 웨이포인트 모드, 즉 폭탄이 스스로 경로를 설정해 장애물을 피해 우회에 타격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설명이 적혀 있었거든요. 찬나 소령은 그 글자를 읽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 드라마나 만드는 나라라고 비웃었는데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쓰는 무기를 만들고 있었던 거구나. 그는 지휘소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산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험준한 바위산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든든한 방패라고 믿었는데 한국의 기술 앞에서는 그저 폭탄이 지나가는 길목에 불과했던 셈이죠. 한국산 폭탄은 마치 살아있는 새처럼 산맥의 굴곡을 따라 활공하며 적이 숨겨놓은 가장 깊숙한 약점을 찾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찬나 소령은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태국군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캄보디아 영공 안으로 들어올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요. 그들은 100km 밖 안전한 곳에서 이 똑똑한 폭탄들을 던지기만 하면 되었고 나머지는 한국의 기술이 알아서 산맥을 넘고 절벽을 돌아 목표물을 박살내고 있었던 것이니까요. 그때 지휘소 밖에서 다시 한번 지축을 흔드는 진동이 느껴졌지요. 이번엔 기지 뒤쪽에 숨겨진 탄약고였습니다. 바위 틈새에 교묘하게 입구를 만들어 놓아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 확신했던 곳이었는데 한국산 폭탄은 마치 지도를 보고 찾아온 듯 정확히 입구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폭발과 함께 기지 전체가 흔들렸고 찬나 소령은 바닥에 나뒹굴며 눈물을 흘렸지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상대를 너무 몰랐던 걸까? 그는 바닥에 떨어진 속 병장의 낡은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한국 아이돌들이 환하게 웃으며 춤을 추고 있었지요. 찬나 소령은 그 화려한 영상 뒤에 숨겨진 한국의 정직하고도 무서운 기술력을 비로소 직시하게 된 것이었죠. 화장품을 잘 만들고 노래를 잘 부르는 그 섬세한 손길이 무기를 만들 자 세상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정밀함을 갖추게 된 셈이거든요. 그는 문득 한국의 역사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70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 우리보다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무기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언제든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절박함 속에서 내 가족과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쏟아부은 한국인들의 피와 땀의 결과물이었을 테지요. 가짜 웃음을 팔며 무기를 팔아넘긴 중국과는 근본부터가 달랐던 겁니다. 한국의 무기에는 그들의 삶을 지키겠다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진심이 지금 캄보디아의 오만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기지 내부의 연기는 점점 짙어지고 부상자들의 신음소리는 이제 지휘소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찬나 소령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부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희망이 사라진 지 오래였지요. 소령님, 이제 정말 끝인 건가요? 속 병장의 물음에 찬나 소령은 차마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00km 밖에서 산맥을 돌아 들어오는 저 완벽한 기술 앞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마지막으로 지휘소의 메인 레이더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어차피 켜져 있어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무용지물이었으니까요. 1억 달러짜리 중국산 방공망이 꺼지는 순간 찬나 소령은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지요. 거짓된 힘에 기대어 얻은 가짜 자부심이 사라지고 이제야 비로소 한국이라는 나라의 실체와 마주하게 된 기분이었거든요.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지만 이 드라마의 결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겠어. 찬나 소령은 매캐한 연기를 들이마시며 지평선 너머에서 다시 한번 날아올 신의 지팡이를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공포라기보다는 압도적인 실력 앞에 무릎을 꿇는 패배자의 마지막 경외심 같은 것이었죠. 불길에 휩싸인 기지를 뒤로하고 찬나 소령은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찬나 소령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리 장령이 앉았던 집무실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지요. 바닥에는 급하게 짐을 싸느라 흘린 서류 뭉치들과 깨진 찻잔 파편들이 흩어져 있어 그들이 얼마나 비겁하게 도망쳤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결국 이렇게 우리를 버리고 간 것이군. 찬나 소령의 쉰 목소리가 텅 빈 방 안을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리 장령의 금색 명패를 보았지요. 중국군 군사 고문단장. 저 화려한 이름표가 약속했던 평화와 승리가 실은 얼마나 가볍고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이죠. 그는 책상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남겨진 지시사항이나 복구 방법이 있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가장 아래쪽, 잠겨 있어야 할 비밀 금고가 폭발의 충격으로 살짝 벌어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찬나 소령은 홀린 듯 그 안에서 시커멓게 그을린 서류 한 뭉치를 꺼냈죠. 그것은 중국 본국과 주고받은 비밀 교신 기록이었지요. 서류의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찬나 소령의 손은 경련을 일으키듯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추악한 진실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캄보디아에 배치된 방공 시스템은 구형 알고리즘을 사용한 수출 전용 모델임. 한국산 신형 무기와의 교전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며 기지 파괴 시 즉시 철수하여 기술 유출을 방지할 것.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찬나 소령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읽고 또 읽었지요. 그러니까 중국은 처음부터 이 기지가 한국 무기에 뚫릴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오히려 한국의 최첨단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시험해보기 위해 캄보디아 병사들을 실험용 쥐로 쓴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가 고작 저들의 데이터 수집용 총알바지였다고. 찬나 소령은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억 달러라는 거금은 조국을 지키는 방패를 산 게 아니라 중국의 기술 개발을 위한 입장료였던 셈이지요. 배신감에 몸을 떨던 찬나 소령은 서류 뒷장에 첨부된 한국 무기 분석 보고서를 발견했지요. 거기엔 리 장령이 그토록 비웃었던 드라마 나라의 무기에 대한 중국의 진짜 속마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KGGB와 정밀 유도 기술은 이미 세계 표준을 넘어섰음. 특히 우회 타격과 GPS 교란 방지 능력은 현재 우리의 방공망으로는 요격률이 10% 미만임. 정면 대결을 피하고 우방국을 방패 삼아 장기전을 유도해야 함. 찬나 소령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중국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의 기술력이 자신들을 훨씬 앞질러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겉으로는 한국을 드라마나 만드는 약소국이라 비웃으면서도 속으로는 그들의 정직하고 무서운 기술력 앞에 벌벌 떨며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토록 비겁할 수가 있나. 동맹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우리 젊은 병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다니. 그의 절규는 매캐한 연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지휘소 밖에서 병사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찬나 소령이 밖으로 나가보니 부상당한 병사들이 텅 빈 레이더 화면을 보며 망연자실해 있었거든요. 소령님, 중국 사람들이 보급품 창고의 열쇠를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식량도 약품도 이제 이틀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속 병장이 피 묻은 붕대를 감은 채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급로가 끊긴 기지에 남겨진 건 굶주림과 부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올 한국산 폭탄의 공포뿐이었습니다. 찬나 소령은 병사들의 초점 없는 눈동자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지요. 그는 바닥에 떨어진 중국산 지도를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강대국의 허울 좋은 약속은 믿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찬나 소령은 비틀거리며 지휘 통제실 중앙에 섰습니다. 전원이 꺼진 차가운 모니터들 사이로 비치는 자신의 얼굴은 패배자의 그것이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우리는 이제 혼자다. 믿었던 동맹은 도망쳤고 우리 뒤에는 아무도 없지. 병사들이 침묵하며 찬나 소령을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다. 저들이 가짜 힘으로 우리를 조종하게 두지 않을 거야. 그는 지휘소 창을 열고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저 멀리 태국 국경 너머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불빛들이 보였는데 그것은 아마도 다음 공습을 준비하는 한국산 무기들의 불빛이었을 테지요. 찬나 소령은 처음으로 그 불빛이 두렵지 않았죠. 오히려 정당한 실력으로 자신들의 잘못된 믿음을 깨뜨려준 그 차갑고도 명확한 진실이 고맙게 느껴질 지경이었거든요. 찬나 소령은 먼지 섞인 한숨을 내뱉으며 배신의 서류 뭉치를 불길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중국의 오만함이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보며
그는 이제 생존을 위한 마지막 전투가 아니라 진실을 인정하기 위한 마지막 결단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고립된 기지의 밤이 찾아왔지만 찬나 소령의 마음속에는 이제껏 보지 못했던 한국이라는 나라의 거대한 실체가 밝은 달빛처럼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에서부터 아주 미세한 진동이 전해져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엔진 소리라기보다는 차가운 밤 공기를 단칼에 베어내는 날카로운 칼날의 소리와도 같았지요. 드디어 올 것이 온 거예요. 태국 공군의 자랑이자 한국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집약된 황금 독수리 FA-50 편대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모두 벙커 안으로 대피해.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마라. 찬나 소령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밤하늘에서 눈부신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기지에 설치된 중국산 레이더는 죽은 듯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태국 조종사들은 위험하게 기지 위를 날아다닐 필요가 전혀 없었거든요. 72km도 더 넘는 머나먼 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안전한 곳에서 이미 한국산 유도 폭탄을 던지고 유유히 기술을 돌린 뒤였기 때문이죠. 적의 레이더망을 유령처럼 통과하는 이 압도적인 성능을 중국 기술진은 과연 상상이나 했을까요? 잠시 후 하늘을 가르는 기분 나쁜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승사자가 커다란 낫을 휘두르는 소리처럼 들려 찬나 소령의 전신을 바짝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씩씩하는 소리와 함께 밤하늘 위로 작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것들은 놀랍게도 그냥 떨어지는 일반적인 폭탄이 아니었습니다. 폭탄에 달린 날개가 펴지더니 마치 살아있는 새처럼 기류를 타고 자유자재로 활공하며 기지를 향해 미끄러져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저게 뭐야? 폭탄이 비행기처럼 날고 있잖아. 누군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죠. 맞아요. 한국산 유도 폭탄은 단순히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쇳덩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목표물을 찾아가는 인공지능 사신이었고 지금 캄보디아군이 자랑하던 3m 두께의 안반 요새 입구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폭발이 요새의 주 출입구를 정통으로 직격했습니다. 지축이 비명을 지르듯 흔들리고 거대한 바위 더미가 비처럼 쏟아져 내렸지요.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연이어 날아온 두 번째, 세 번째 폭탄들이 공중에서 기묘하게 방향을 꺾더니 무너진 입구 사이에 아주 좁은 틈새로 빨려 들어가듯 박혔거든요. 산 뒤에 숨으면 안전하다던 중국 기술진의 장담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증명되는 순간이었죠. 세상에, 저게 정말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요? 찬나 소령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위 뒤에 숨으면 절대 맞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국의 무기 앞에서는 그 잘난 바위산도 깊은 동굴도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했습니다. 산맥을 굽이굽이 돌아 들어오고 건물을 빙 돌아서 타격하는 그 정교함 앞 찬나 소령은 전율할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바로 전 세계가 경악하는 한국 기술의 실체인 것이랍니다. 지하 벙커 깊숙한 곳까지 흔들리는 엄청난 진동 속에 찬나 소령은 무너진 콘크리트 벽면 사이로 삐져나온 폭탄의 잔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그 철 조각 위에는 희미하게나마 낯선 글자가 찍혀 있었지요. 바로 대한민국 제조라는 자랑스러운 한글이었습니다. 그 순간 찬나 소령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 차가운 기계 덩어리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정밀함은 단순히 돈을 많이 들여 만든 무기가 아니라 만드는 사람들의 절실함과 정직함이 담겨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70년 전, 전쟁으로 모든 것이 사라졌던 나라. 우리보다 훨씬 가난해서 밥조차 제대로 먹지 못했던 그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무기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다시는 나라를 잃지 않겠다는, 내 자식들에게는 전쟁의 고통을 절대로 물려주지 않겠다는 한국인들의 강인한 의지가 이 무기 하나하나에 녹아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폭격은 자로 잰 듯 정확했습니다. 기지의 핵심 지휘 시설과 탄약고만 골라내듯 파괴할 뿐. 병사들이 대피한 의무실이나 생활관에는 놀랍게도 단 한 발의 폭탄도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부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면서도 불필요한 죽음은 철저히 막으려는 신의 기술이었던 셈이지요. 찬나 소령은 먼지와
연기 속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무너진 요새의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미터의 바위는 종이장처럼 뚫렸고 중국이 자랑하던 특수 콘크리트는 가루가 되어 흩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완벽하게 졌어요. 찬나 소령은 이제 분노도 원망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압도적인 실력 앞에 무릎을 꿇는 패배자의 마지막 경외심만이 남았을 뿐이죠. 기지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았지만 찬나 소령은 더 이상 당황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비겁한 도망을 생각할 필요도, 거짓된 동맹의 도움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는 주머니에서 쏙 병장이 건네주었던 한국 과자 봉지를 꺼내보았습니다. 찬나 소령은 타오르는 요새의 잔해 위에서 마지막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뒤로 서서히 사라지는 비행기 소리는 마치 이것이 진짜 실력이다라고 외치는 듯했지요. 9일간의 전쟁, 5개월의 준비를 단 9일 만에 끝내버린 한국산 무기의 무서운 위력 앞에 찬나 소령은 고개를 숙이며 마침내 전쟁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뼈아픈 패배였지만 동시에 세상에는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증명이었습니다. 연기와 불꽃이 기지를 집어삼키는 가운데 찬나 소령의 가슴속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깊게 각인되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오만이 불러온 비극이었지만 그 끝에서 만난 한국의 기술은 찬나 소령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는 눈을 뜨게 해주었죠. 이제 그는 더 이상 중국의 허풍을 믿지 않을 거예요. 대신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3미터 바위를 뚫고 들어온 그 정직한 한국의 힘을 기억하며 남은 생을 살아가게 되겠지요. 불길 속에서도 찬나 소령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먼지와 화약 연기가 채 가라앉지 않은 기지의 아침은 차갑다 못해 시리도록 서글펐답니다. 찬나 소령은 떨리는 손으로 하얀 천 조각을 낡은 나뭇가지에 묶어 지휘소 밖으로 천천히 발을 내디뎠지요. 5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쏟았던 모든 열정이 단 9일 만에 시커먼 잿더미로 변해버린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보며 그는 발을 뗄 때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거든요. 저 멀리 기지 입구에서 흙먼지를 뿌연 안개처럼 일으키며 다가오는 태국군의 군용 기동 차량들이 보였는데 참으로 묘한 일이었습니다. 그 차들은 찬나 소령이 평소 보아왔던 투박하고 거친 장갑차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수출했다던 튼튼하고 듬직한 모습의 최신형 기동 차량들이었죠. 사격 중지, 항복이다. 모두 무기를 내려놓아라. 찬나 소령의 힘없는 명령이 기지 안에 울려 퍼지자 참호 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병사들이 하나둘씩 힘없이 기어 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굶주림과 공포로 엉망이 되어 있었고 믿었던 중국 동맹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깊게 패어 있었지요. 그때 태국군의 장교 위라차이 소령이 차에서 내려 찬나 소령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경에서 서로의 가슴에 총구를 겨누던 철천지원수였지만 오늘 마주한 위라차이 소령의 눈빛에는 승리자의 거만한 오만함 대신 묘한 동질감과 깊은 예우가 담겨 있었죠. 그는 찬나 소령의 해진 계급장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조용히 거수경례를 붙이는 게 아니겠어요? 소령님, 정말 고생 많으셨지요. 당신들의 요새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은 그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을 뿐이랍니다. 위라차이 소령의 이 담백하고 정중한 한마디가 찬나 소령의 마음속에 박혀있던 마지막 자존심의 가시를 눈 녹듯 녹여주었지요. 위라차이 소령은 이어 부하들에게 다급하게 명령을 내렸답니다. 당장 한국에서 온 긴급 구호 상자들을 풀어라. 부상당한 병사들부터 먼저 치료하고 배고픈 이들에게 식량과 담요를 골고루 나누어 주도록 해라. 찬나 소령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지옥 같은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무시무시한 폭탄을 던진 나라에서 이제는 거꾸로 생명을 살리는 귀한 물건들을 보내온 것이니까요. 태국 병사들이 바닥에 내려놓은 상자마다 선명하게 찍힌 태극기 문양과 반듯한 한글, 이름들이 찬나 소령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지요. 상자 안에는 캄보디아 사람들도 한눈에 알 수 있는 한국산 초코 과자와 따뜻한 캔 음료, 그리고 성능 좋기로 소문난 구급 약품들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전부 한국에서 보낸 것들인가요? 찬나 소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위라차의 소령은 인자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요. 한국 사람들은 전쟁의 아픔이 얼마나 처절한지 뼛속 깊이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들은 우리에게 무기를 가르칠 때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고 늘 강조했답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가장 자비로운 길이라는 그들의 철학이 이번 전쟁을 단 9일 만에 끝낸 것이죠. 찬나 소령은 속 병장이 한국산 초코파이를 한 입 크게 베어 물며 엉엉 우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답니다. 중국 고문단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치면서 보급 창고의 열쇠마저 가져가 버렸지만 정작 자신들을 공격했던 적군들은 한국의 정이 듬뿍 담긴 빵을 건네고 있었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운명의 장난일까요? 찬나 소령은 한국산 캔 커피의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전해져 올 때 비로소 자신이 왜 졌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지요. 중국은 무기를 팔아 그저 제 주머니만 채우려 했지만 한국은 기술과 함께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상당한 병사들의 곪은 상처에 한국산 고성능 소독약이 발라지고 깨끗한 붕대가 감기는 광경을 보며 찬나 소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자신들이 한국의 손을 먼저 잡았더라면 어땠을까요? 1억 달러라는 거액을 중국의 고철 덩어리에 쏟아붓는 어리석은 짓 대신 정직하고 따뜻한 한국의 기술을 들여왔더라면 이런 비극은 결코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뒤늦은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온 것이죠.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국산 전투 식량을 나누어 먹으며 이라차의 소령과 긴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태국 병사들이 한국에서 비행 교육을 받을 때 한국인 교관들이 보여주었던 그 헌신적인 태도, 그리고 무기를 다룰 때 항상 이것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도구라고 강조했던 그들의 진심 어린 말들을 들으며 찬나 소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드라마 속에서만 따뜻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모든 현장에서, 심지어 가장 차가운 전쟁터에서조차 인간에 대한 예의와 도리를 잃지 않는 정말이지 위대한 민족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저 드라마나 만드는 나라라고 비웃었지만 사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이 시대의 영웅이었군요. 찬나 소령의 말에 위라차의 소령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지 주변에 피어오른 검은 연기는 이제 조금씩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엔 한국산 구호 천막들이 하나둘 세워지며 새로운 희망의 활기가 돌기 시작했거든요. 찬나 소령은 무너져 내린 지휘소 벽면을 가만히 보았지요. 거기엔 어제 한국산 폭탄이 뚫고 지나간 선명한 구멍이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그 구멍 사이로 이제는 눈부신 아침 햇살이 환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은 패배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찬나 소령의 가슴 속에 새로운 삶의 씨앗을 심어주었답니다. 적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무지함은 아픈 대가를 치르게 했지만 그 덕분에 그는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기술이 세상을 진정으로 이롭게 만드는지를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찬나 소령은 주머니 속에 소중히 간직해온 아내의 편지를 꺼내 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한국이 선물한 이 짧고도 강렬한 평화 덕분에 말이죠. 전쟁은 끝났고 요새는 무너졌지만 찬나 소령의 인생은 이제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압도적인 무력과 그 뒤에 숨겨진 따뜻한 인류애를 가슴 깊이 새기며 태국군 병사가 건네준 시원한 한국산 생수를 단숨에 들이켰답니다. 목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그 청량함은 그가 평생토록 잊지 못할 한국의 맛이자 진실의 맛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패배자의 굴욕이 아니라 진실한 힘 앞에 무릎 꿇은 자가 얻게 된 새로운 깨달음의 순간이었답니다. 기지 밖으로 실려 나가는 부상병들의 얼굴에서도 더 이상 죽음의 공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국산 구급차에 실린 그들은 자신들을 살려준 이 낯선 나라의 이름, 대한민국을 나지막이 읊조리며 안도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으니까요. 찬나 소령은 무너진 성벽 위에 홀로 서서 멀리 지평선 너머로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어둠이 찾아오겠지만 그는 더 이상 밤이 두렵지 않았지요. 한국이 남기고 간 그 따뜻한 온기가
자신의 심장을 여전히 뜨겁게 데워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포화가 휩쓸고 지나간 지 어느덧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캄보디아의 붉은 흙 위에도 다시 푸른 싹이 돋아나고 사람들의 일상에도 조금씩 평화의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군복을 벗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온 찬나 씨는 조용한 마을 어귀에 앉아 지평선 너머로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그의 손에는 더 이상 차가운 무기가 아니라 낡은 책 한 권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빼곡히 적어 내려간 일기장이 들려 있습니다. 9일간의 짧고도 강렬했던 그 전쟁은 찬나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거대한 폭풍이었던 셈입니다. 아빠, 또 한국 공부해. 곁으로 다가온 어린 딸의 물음 찬나 씨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들을 무너뜨렸던 그 신비로운 나라,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무기가 왜 그렇게 강력했는지 알고 싶은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는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형언할 수 없는 전율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불과 7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고 먹을 것조차 없어서 우리 캄보디아보다도 훨씬 더 비참한 처지였다는 기록을 보며 그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한국인들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구어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돈이 많아서도 운이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찬나 씨는 책장을 넘길 때마다 한국인들의 눈물겨운 정성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교육하기 위해 자신의 머리카락까지 잘라 팔았고 아버지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머나먼 이국 땅의 뜨거운 사막과 차가운 탄광 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런 처절한 절박함과 진심이 모여 오늘날 세계를 호령하는 반도체를 만들고 세계 최고의 기동차를 만들며 마침내 72km 밖에서도 바늘구멍을 꿰뚫는 정밀한 무기까지 만들어낸 것입니다. 찬나 씨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저 멀리 바다 건너 한국이라는 나라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꿈 말입니다. 그들이 흘린 땀방울의 흔적이 남아있는 한강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자신들을 지켜준 그 따뜻한 사람들의 손을 꼭 한번 잡아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녁 노을이 캄보디아의 들판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때 찬나 씨의 마음속에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비추는 희망의 빛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9일간의 전쟁은 캄보디아에게는 뼈아픈 교훈이었지만 동시에 세상에는 정직한 기술과 따뜻한 정이 결국 승리한다는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찬나 씨는 이제 더 이상 중국의 허풍 섞인 약속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멀리 하늘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여전히 평화를 지키기 위해 비행하고 있을 한국의 황금 독수리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전쟁의 상처는 아물어가고 그 자리엔 한국이 심어준 새로운 깨달음의 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인이 전 세계에 전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따뜻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